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HLB 생명과학, HLB 파워, 넥스 사이언스 장마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워낙 컴맹이에요. 이게 보니까 마이크가 잘못이 아니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쨌든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더 알차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HLB가 어저께 전일 대비 0.15% 오른 13만 6,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에서는 상당히 좀 노력을 해주는 것 같아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대장암 병용 임상 첫 환자 투약 개시가 나왔죠. 점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대장암 3차 치료제, 그리고 런소프와 병용 임상 위한 첫 투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은 예전에 왜 우리 진 회장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현재 추세는 병용 임상을 많이 하고 있다, 콤보 임상을 많이 하고 있다. 리보세라님은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콤보 임상을 더욱더 많이 실시할 것이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라고 수차례 좀 얘기를 했어요. 오늘 뉴스는 이제 요즘 주가가 아무래도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좀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한번 좀 신경을 써준 것 같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 주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현재로서는 위암 치료제 현재 프리 NDA 있고 조만간 NDA 절차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 간암 1차 치료제도 있고, 오늘은 대장암 콤보 임상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크게 보시면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회사 측에서도 발표할 때 IR 우리 담당 이사가 얘기를 했죠. 장 이사가 5년 후에는 주가가 18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 가지 않겠느냐, 시장성을 예측하건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글쎄요, 현재는 바닥 다지기 구간에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 HLB 리보세라닙은 분명 좋은 길을 갈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힘들어도 좀 크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바닥 따지기 많이 하는 것들은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 힘드는 게 맞아요. 지루해요. 이제는 지루하고 지쳐요. 안 가니까. 근데 한번 불이 붙어준다고 하면은 많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특히 바닥 공사 많이 하고 기간 조정 긴 것들은 제가 수차례 아마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러 종목 차트를.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LB도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만 잘 마무리되면은 큰 흐름 보여줄 것 같아요.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살펴보시면 글쎄 어제 정도 예측을 할 때 뭐 요 정도의 샛별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아까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살짝 5일선을 터치를 했어요. 5일선 터치하면서 여기 21선까지 이렇게 한 번에 빵 올려줬다면 요 밑에서 샛별 2번 정도 나와주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요. 아쉽게 5일선 맞고 좀 밀려났죠. 근데 괜찮아 보여요. 얘가 오늘은 이렇게 5일선 맞고 윗꼬리가 살짝 달렸지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 한번 도전을 했기 때문에 내일 올릴 때는 상당히 쉽게 올릴 수 있어요. 상당히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쉽게 올릴 수 있어서 곧장 21선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조심스럽게 여기 21선 정도에서 안착하는 양봉, 그리고 재차 5일선을 탈환하는 양봉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의 목표는 여기 단기 박스권, 여기 하방부 아래 동네를 벗어나서 윗 동네로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시발점이 일단 5일선 회복인데, 오늘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상당히 더 가볍게, 더 손쉽게 일단 여기 아랫동네 중에서도 요 윗부분에서 안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와중에 한 이틀 정도 더 쉰다면, 거래가 한번 붙어준다면 재차 윗동네로 가기에는 상당히 쉬운 수급 요건이라고 보여집니다. HLB.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 또 비슷한데요. 얘도 똑같아요. LB랑 똑같아서 여기 오늘 5일선 맞고 살짝 떨어졌지만, 이게 내일 다시 올린다면 똑같이 수급이 되게 쉬워져요. 오늘보다 한 번 더 올리기가 상당히 좀 더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얘도 내일 5일선 정도 탈환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5일선 탈환이 상당히 좀 관건인 그런 모습이고, 오늘 한번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내려가던 5일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쉬다 보면은 다시 밑 11선이랑 크로스하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런 수급 요건은 됩니다. A생. 그다음에 엘파도 마찬가지예요. 엘파는 그래도
그 LB랑 L생은 빨간불로 끝났는데 얘는 이렇게 파란불로 떴잖아요. 얘도 똑같이 얘는 살짝 5일선이 못 닿지만 내일 올리기에는 쉬워요. 손쉽게 돼서 얘도 아마 내일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 당시 때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오늘 LB 삼형제들은 살짝 윗꼬리가 달려서 아쉬웠으나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서 아쉬웠으나 한번 재차 더 상승하기 위해선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면 오늘보다 훨씬 더 가볍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매물들이 나온 거잖아요. 손절 물량들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는데 한번 재차 올리기에는 더 쉬운 수급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제는 그 사람이요 신기한 게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 당시 때는 힘들었지만 어제 한 번 더 겪고 나니까 그래 이제 바닥공사 튼튼히 하는구나, 그래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내성이 혹시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뭔 소리 한만한 지금도 힘들어 죽겠어. 예, 맞아요. 지치는 거는 맞는데 이제 솔직히 우리 투자자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을 읽고 계세요. 이게 지금 벼랑 끝 전술이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오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분틱을 보시면 여기 벼랑 끝으로 막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너네 손절해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막 벼랑 끝으로 막 몰아내고 있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좀 살려주는 그냥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데 뭐 어떡합니까? 벼랑 끝 전술을 상대가 쓰면은 우리는 농계 작전을 가야죠. 같이 죽어야죠. 혼자 못 죽죠. 가미가제 전술로 가던가. 이 벼랑 끝 전술이 이제 우리들한테는 별로 고통으로 통하지는 않고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간 조정 많이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나중에 보면요 시세가 한번 분출되면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 비유가 적당할진 모르겠지만 뭐 나름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적벽대전 아니겠습니까? 그 적벽대전에서 유비 연합군이 이길 수 있었던 조조군에 대항해서 병력이 10분의 1의 열세였죠. 근데 유비 연합군이 이겼죠. 이겼던 결정적인 이유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뛰어난 지략가인 제갈량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동풍이 불어줬죠. 바람이 불어줬죠. 바람이 불어서 그 10분의 1이라는 병력의 열세를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자, 바람. 그래 뭐 또 갑자기 날도 싸늘해졌는데 바람. 그래서 좀 죄송한데 얘도 동풍. 동풍만 불어준다면 이렇게 바닥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동풍을 한 번만 불어준다면 손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루하셔더라도 큰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한번 좀 기다려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HLB 차트 비교하면서 신라젠은 거의 비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하기도 했었는데 기간 조정을 얘도 이렇게 3달 정도 한 다음에 큰 시세가 났죠. 기간 조정을 약 2달 반 정도 했네요. 2달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그널이 나왔어요. 대량 거래 터져주고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2번 하고 이렇게 시세가 나왔거든요. 2번 박스권 대량 거래 붙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량 거래 붙는 양봉 2개로 요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동풍이라고요. 그래서 LB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리는 게 여기 박스권 돌파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대량 거래에 붙어서 여기 매물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 윗동네 갔다가 윗동네에서 좀 조정했다가 여기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는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셀트리온 차트도 그랬었고요, 이화공룡 차트도 그랬었고요, SM 차트도 그랬었죠. 셋 다 비슷했었죠. 그리고 공통점이 여기 5일선 회복이 우선이었는데 얘도 뭐 물론 다시 5일선 회복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간 조정 오래 걸친 다음에 그냥 지금 신라젠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 2개 정도로 거래 붙는 양봉 2개로 정도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방향성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난번처럼 아래 동네에서 꼭 있다가 윗동네로 가니 뭐 그것도 가장 큰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래 실린 양봉 2개로 곧장 돌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A생을 보여드리면서 많이 보여드렸던 여기 하이트홀딩스처럼요. 물론 얘는 한 달 정도 기간 조정밖에 안 거쳤지만 이렇게 한 번, 2번 장대 양봉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했잖아요. 예, 이렇게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 넥스사이언스. 넥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넥사는 내일이랑 내일 모레가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얘도 일단 크게 보시면 3일 동안 거래 없이 이렇게 거래가 줄면서 조정의 기간을 보여줬고, 나름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나왔어요. 윗꼬리 아랫꼬리 좀 짧아지면서 전형적인 조정 받는 3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게 뭐가 있었냐고 비슷한 수급 요건을 좀 살펴보니까,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신라젠도 이 당시 상승, 물론 얘는 이때는 1차 상승이었고 이때 2차 상승이었죠. 2차 상승 중에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대량거래, 장대 양봉 다음에 3일 동안 대량거래 나와주고 샛별이, 대량거래 나와주고 준샛별이, 대량거래 나와주고 준샛별이, 게다가 5일선까지 타치하는 모습. 쉽게 말해서 요 날이, 그러니까 요 세 번째랑 요 두 번째랑 바꾸면 오늘 넥사랑 뭐 거의 유사한 모습인데, 이 다음날 모습을 봤더니 어쨌든 얘도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줬어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계속 연결이 됐는데요. 사실 HLB도 보시면 얘도 1차 상승이 이렇게 급하게 나왔고, 조정 중간 중에 3일 이렇게 쉬었어요. 약간 뭐 파란색 빨간색은 틀릴 수 있지만 비슷한 수급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쉬고, 얘는 물론 5일선 타치는 안 했네요. 3일 쉬다가 최소한 이날, 이 다음날 내지는 다다음날, 그러니까 이 이틀 이내는 꼭 가줘야 이 추세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얘는 그 다음날 이게 나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2차 파동 가기 위해서는 1차 파동이 2차 파동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데, 이게 아직 1차 파동이 끝나지가 않았다. 이 크기를 결정하는 중간 위치에 있는 거다. 그래서 얘는 재차 상승을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이 당시 때 저는 거의 방송한 지 한 3, 4일 정도 됐었죠. 어쨌든 결국은 이런 파동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서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얘는 현재 보시면 얘도 1차 파동 거의 상승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매물 마지막 테스트하는 구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넥사도 현재 상당히 좀 비슷한 요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 오늘 5일선도 터치를 하고 있고, 거래 주면서 3일 동안, 게다가 여기 매물 마지막 최종 테스트하는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넥사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가 상당히 재차 상승을 위한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틀 내에 간다면 파동이 더 크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1차 파동이 더 크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틀 내에 못 간다고 그러면 안타깝게도 얘는 여기서 이제 조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넥사는요. 이렇게 오늘 HLB, L생, 엘파, 넥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중에 LB 사형제라고 부르지 말아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래요. 이 넥사가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안철수 관련주 그러면은 써니가 항상 껴요. 써니전자가. 근데 도대체 지금도 그게 한 10년 됐거든요. 써니전자가 이제 안철수 관련주 그러면 거의 대장급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써니전자가 도대체 안철수 관련주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근데 시장에서는 안철수 그러면 써니를 꼭 껴줘요. 근데 넥스사이언스도 그런 것 같아요. 넥사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LB 사형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해줘요. 넥사 가는 이유를.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편의를 위해서 LB 사형제 이러는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오늘 이렇게 LB 사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장중에 제가 방송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중에 한번, 장마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중에는 HLB 사형제에 대해서 모습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의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징주 말씀드리고 있으면서 시세 분출 가능한 것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얘가 상한가에 갔어요.
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원래 이틀 전에 주주 간담회 영상 올리는 날 교육 영상으로 신규주 및 신규주 2차 파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주주 간담회가 있었고, 어제는 또 공교롭게도 약간 빠지는 바람에 투자 심리가 좀 어수선했죠. 그래서 제가 안 올려드렸어요. 사실 얘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이게 2차 파동 초입이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맞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딱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오크레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잘 아시죠? 우리 박스권 돌파할 때 이렇게 대량 거래 나오고, 그 다음은 한번 쉬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셋별로 갭상승해서 셋별로 쉬는 경향이 있어요. 왜 우리 이화공룡 차트 많이 봤잖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외우고 계시죠? 이화공룡도 보면은 꼭 박스권 돌파한 다음에는 꼭 셋별이가 나왔어요. 셋별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루 셋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시세 분출이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오크레마가 그렇게 될지 아니면 곧장 시세 분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어느 정도 내일 셋별이 정도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 물량 3분의 1 정도만 고점에서, 나름 고점이다 싶으시면 물량 다 팔지는 마시고 3분의 1만 어느 정도 매도해 주시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랑 비슷한 수급이 뭐였냐면, 이 특징이 뭐냐면 마니커도 보시면 이렇게 신규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상장한 첫날 시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신규주는 그리고 제가 장중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날 시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요거 돌파할 때가 매수 시그널이 맞아요. 그러면서 얘도 보시면 나름 요런 파동 나오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쉬다가 나름 장악 패턴이 나왔죠. 장악 패턴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시세 분출이 됐어요. 근데 시세 분출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하루 셋별이 나오고 이틀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시작이 8,000원 정도였다면 뭐 고점은 2만원까지 갔었네요. 뭐 여기가 높게는 만원이었다면 11,000원이었다면 어쨌든 고점은 2만원 언저리까지 갔었네요. 보니까 얘가 뭐 스탠다드형이다, 표준형이다. 제가 보기엔 표준형이 맞아요. 근데 약간 변형은 셀리버리도 똑같은 형태예요. 보시면 신규주 여기 상장한 날이, 신규주 제가 상장한 이 시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시가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회복이 되면서 나름 5일선에서 일주일 정도 기간 조정을 버텨줬어요. 버텨주고 나름 준 장악형이 나오고 그 다음날 완전 장악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기울기가 이제 급하게 올라가요. 2차 파동 초입이라고 할 수 있죠. 봤더니 얘는 그냥 시세 분출이 나와줬어요. 그 와중에 쉬는 중간에 요런 거 하나 패턴, 그리고 또 가고, 나중에 또 요런 패턴 하나, 그리고 또 가고. 근데 재밌는 게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요 패턴이 지금도 연결이 돼요. 최근 패턴을 보면은 셀리버리 보시면 이렇게 상승할 때 장대양봉, 음봉, 장대양봉, 음봉, 그 다음에 또 뭐 장대양봉 비스무리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간 모습이었는데, 어쨌건 전형적인 두 개의 케이스예요. 마니커랑 셀리버리가 딱 보셔도 네오크레마도 비슷하죠. 이제 무슨 말 제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날부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정확히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다음날도 거래 줄면서 꼬리가 달린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올 거라고 했더니, 꼬리는 달렸으나 얘는 약간 셋별로 봐야죠. 그죠? 그리고 어저께 하루 쉬고 오늘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오크레마는 아까 앞에 거 두 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신규주 교육 영상은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올려드릴게요. 다른 또 더 좋은 차트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정말 너무 황당해요. 이 마이크 고장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컴맹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늦게 업로드 시켜서 죄송하고요. LB가 내일 이제 오늘보다는 손쉽게 5일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게다가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좀만 더 기다려보죠. 그리고 이젠 불어라 동풍합니다. 동풍만 분다면 얘도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지만 뭐 윗동네로 가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장대양봉 두 개로도 그냥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요건이고, 바닥공사 이제 정말 튼튼하게 잘했습니다. 높은 건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하셔더라도요,
이 지금은 인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수고 많으셨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